살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뿌듯한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경찰들도 물론 이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회계상에 있는 수치상으로 사람들을 잘라버리고 전화로 들려오는 또 집회가 일어났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로 명령을 지시하는 저 자본과 정부 그리고 권력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난 생각이지만 경찰들도 뭐 군대를 대신해서 복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정말 진보적인 생각 혹은 사람답게 사는 게 옳다는 생각 조금이라도 한다면 지금 당신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일을 벌렸던 중구청에 저는 이 자리에 못 올까봐 혹시나 계속 무슨 일이라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공유도 많이 하고 글도 쓰면서 든 생각이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중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시민들이 중구청장에게 할 수 있는 민원의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민원의 창을 모조리 도배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이 신청하면 중구청장과 면담도 할 수 있다는 무슨 이벤트성 같은 메뉴도 있었습니다. 그 신청을 해서 너가 잘하고 있느냐고 되묻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다시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앞에서 발언을 하게 되니 정말 떨리고 지금도 말이 잘 안 떨어지고 막막하긴 한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많은 시민분들도 다시 한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되돌아보고 잠시 거리에서 발길을 멈추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옳은 것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해서 공장으로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계속해서 우리 학생 동지들 발언과 공연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침 잠시 전에 연회를 하러 가셨던 우리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회를 다녀오신 이야기를 잠깐 청해서 듣기로 했는데요. 어떤 분께서 하실죠? 힘찬 박수로 여러분 보내주시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아까 함수님께서 같이 잡혀가라 그래서 가슴 안 잡더랍니다. 간단하게 저희 인평서로 동의된, 이강희된 홍우섭 주무님 그리고 5분 함께 계신 곳에 다녀와서 얼굴 보고 왔습니다. 항의를 한다고 갔는데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이 있어야 항의를 하죠. 하시면 굉장히 좀 많이 다치셨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굉장히 격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경찰들 오늘 눈 돌아가셨습니까? 네! 사람한테 느낄 수 없는 그런 허악함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계신 분들하고 또 교대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코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거, 어떠한 처지에 가 있든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인간 대우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이 있을 것이고 부모가 있을 것이고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가 있을 겁니다. 내가 꼴 보기 싫고 그리고 내가 치워버려야 한다는
튀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끊어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몸 하나하나를 끊어내는 겁니다. 같이 살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님 잘 계신다고 하고 들리지 않는 고함으로 몇 마디만 하고 왔습니다. 당장 풀어내라. 근데 안 듣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럼 내일 다시 오겠다고 소리를 쳐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발걸음이 너무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어쩌면 이 편치 못함은 제 마음 안에 계속 간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살 수 없는 세상이라면 편치 못하게 사는 것이 차라리 조금 더 양심에 가까운 일일 테니까 말입니다. 함께 다녀오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또 대한문을 지켜주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밝게 되는 날, 또 웃게 되는 날 위해서 지금부터 웃는 연습하고 밝은 연습하면서 함께 나갑시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우리 그 동기들 아마 연락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혹시나 여러분과 또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고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리 학생 동기들 지금 계속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신청은 진작 해주셨는데 또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분 참 많이 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름을 잘 모르시면 그만큼 대한문이나 투쟁과 이 집회 현장에 많이 안 오신 분들일 수가 있는데요. 성신연대 몸집회 하면 이름 맞출 수 있습니까? 예, 같이 불러볼까요? 네, 메이데이 대 좀 더 큰 소리 하셨어야죠. 네, 메이데이 동기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동지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짧게 이야기하고 바로 다음 공연 넘어갈 텐데요. 우선은 저희가 갑작스럽게 공연 제안을 받아서 좀 준비가 덜 된 모습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아침 또 되게 가슴 철렁하면서 눈을 떴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도 저기 재능이나 양재동에서 침탈을 당할 거라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마다 정말 분노하고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나 많이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침탈을 계속해서 당하더라도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경찰이든 정부든 빨리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를 물러나게 하는 힘은 경찰들의 폭력적인 탄압이 아니라 여기 쌍용차 문제가 해결되는 일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게 가능한 게 모두 저희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연대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어서 계속 다음 몸짓 보여드리고 저희 몸짓의 메이데이로 계속해서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똑 부러지네요.
예, 정말 멋있고 힘찬 공연이었는데 그 뒤에서는 음악 소리가 사실 잘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우리 공연을 만끽하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앞자리 보시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산타 해보자 우리들 메인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와주시고요. 지금 앰프 상태가 뒤쪽에는 음악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지금 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잠시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계신 분들도 뒤에 자리가 불편해서 서 계신 분들 많은데 이 앞쪽에 자리가 편안합니다. 여기가 메인석이에요. 네, 지금 벌써 분위기 파악하고 우리 한상경천 지부장님이랑 우리 산타 동기들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저한테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이 발언 신청을 하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지금 먼저 신청하신 분들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대한문 분향소 제대로 우리 만들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공간 되찾을 때까지 우리들의 투쟁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자에게 또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분도 참 많이 기다리신 분입니다.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소개하기 전에 자리 정도 먼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는데 박수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이 분위기로는. 인권운동 사랑방의 초코파인데요. 우선 여기 계시는 분들 말고 여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이게 뭔가 하고 지켜보시는 분들한테 잠깐 혹시 오해하실까봐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요새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대호 씨라는 분. 혹시 여기 아마 지금 서울 중구에서 이곳만큼 이 1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땅에 이곳만큼 경찰이 이렇게 많은 데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 과연 이대호 씨 계신가요? 경찰이 원래 자기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었던 그것마저 제대로 못하고 수갑 하나 제대로 못 채워서 며칠째 지금 수많은 경찰력이 동원될 정도로 헛짓거리를 했던 그 이대우 씨를 잡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오늘도 기사를 보았더니 잡는 경찰에게 1계급 특진을 한다고 하던데, 그 이대우 씨 여기 계신가요? 왜 여기 계시지 않는 이대우 씨를 위해서 이 100평이 넘는 땅에 100명이 넘는 경찰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자본에 의해서 아픔을 받고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을 받고 핍박을 받은 분들의 아픔을 보다듬기 위해서 오신 종교인들이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과 핍박이 없는 제대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정당인들이 여기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대호 씨라든지 경찰들 이렇게 수백 명이 깔려서 잡을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인권활동가인데 솔직히 앞에서 너무 많으신 분들이 인권을 참 많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앞에 진보신당한 활동가분도 집회 시위에 잘 돼서 충분히 잘 설명해 줬고, 인권활동가인 제가 인권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한 집단만 이 인권에 대해 제대로 알면 참 좋을 텐데 경찰들이겠죠. 네. 제가 이 정당 연설회가 끝날 때쯤에는 여기서 헛짓거리하는 경찰들이 이 중국 각지에 퍼져가지고 이 늦은 밤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을 보다듬을 수 있는,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 경찰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경찰로 다시 자신들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빌고요. 오늘이 진짜 26년 6주년 된 60민주항쟁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60민주항쟁은 민주 역사의 분수령이었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경찰들은 무언가 그 60민주항쟁을 제대로 기념하려고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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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민주항쟁을 제대로 기념하려
혹시 26년이 지나가지고 60민주항쟁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60민주항쟁이 어떤 의미의 역사인지를 시민들이 모를까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양재동과 지금 이곳에 이렇게 폭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87년 경찰의 민주주의를 가장 앞서서 지켜야 할 경찰이 시민을 폭행하고 시민을 물고문하고 그리고 시민에게 체류탄을 발사하여 시민을 죽여서 수십만의 대중들이 이 서울 광장과 서울 곳곳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외침으로써 경찰의 폭력에 맞섰던 그 역사, 그것이 26년 전 60민주항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들은 다시 한번 그 60민주항쟁은 끝나지 않았음을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민주 역사의 분수령은 아직 끝난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아직도 경찰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제일 먼저 찢어 발기는 폭력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한 역사를 오늘 보여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강자들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그들이 최소한의 자기네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용받기 위한 약자의 저항권이며 사회적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시위의 자유는 최소한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허용되어야 될 것이며, 아까 앞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유엔이나 국제사회 권고 또한 그 집회나 어떤 행위가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사후적 조치로서 그 집회 시위를 적극적으로 해산하고 폭력을 행사함이 아닌 사후 조치로서 그것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고는 이미 나온 지 10수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뀐 건지, 도대체 경찰만큼 이렇게 사회 변화, 아직도 20세기 아니면 19세기에서 일본 순사 시절부터의 그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거, 저항권이라는 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은 최대한 허용되어야 된다는 거. 경찰들 제발 머리가 똑똑히 바뀌었으면, 아니면 노선 두고 완전 죽어가지고 선거 도입을 해가지고 전 경찰청장이 구속당할 위기를 처하는 이건 쪽팔리기 전에 정말 경찰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발 스스로 깨닫고 60민주항쟁 내년에는 제발 이렇게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 법이 허용하는 정당 연설회가 몇 시간째 저지당하고 종교적 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경찰들이 회방을 놓고 십몇 명이 하는 기자회견에 수십 명의 경찰이 달려붙어가지고 그들을 연행하는 이런 쪽팔린 짓,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이런 쪽팔린 짓은 제발 좀, 쪽팔리잖아요. 그리고 더 쪽팔린 거는 경비과장으로 있는 최성영 씨를 비롯하여 경찰 수뇌부들, 오늘 날씨 되게 더웠거든요. 지금 국방의 의무로 여기 어쩔 수 없이 끌려와 있는 전병들 힘 빼지 마시고 당신들이 나와서 해요. 당신들이 나와서 한번 목으로 갖고 지랄을 해요. 제발 좀 불쌍한 정경들이라도 좀 이 더운 무더위에는 좀 쉬고 국민들한테 칭찬받고 따뜻한 생수 한 잔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 정경들 이런 무더위에 내모는 이런 쪽팔린 짓은 경찰 수뇌부 당신들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자리를 이동하는 조금 어수선함이 있었는데 정말 힘있는 말씀 우리 일권운동 사랑방 축구반님이 해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오늘 신부님과 수녀님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 대한문 분향소 쌍용차 해고자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들이죠. 여러분들 참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한기연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발언과 공연까지 또 즉석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기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유나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트위터에서 칭찬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기원 일정 마치고 부랴부랴 왔어요. 왔는데 정말 깨끗하게 다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조합원분들 몇 분 계시고 연대동지들 몇 분 계시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참 정말 진짜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이 비닐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다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는데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 날도 많이 더웠는데 오늘이 월요일이죠. 그래서 저번 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한기원에서 같이 쌍차 지부 조합원분들과 함께 비폭력 대화 워크숍이라는 걸 진행했어요. 그래서 8주 동안 월요일마다 3시간씩 같이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을 되게 가졌는데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되게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 이런 되게 귀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8주라면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8주 전에는 쌍차나 뭐 침탈 당했다, 뭐 대한분이 뭐 4월 4일날 못해 됐다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제 바로 막 리트윗 날리고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잡아 붙여야 되나? 애들 어떻게 조직하지? 계속 이런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8주를 지나고 나니까 오늘 트윗에서 그런 사진을 봤어요. 김득준 수석 지부장님이 목을 졸라서 연예인이 되시고 그리고 문기주 지회장님 철탑에서 내려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팔이 굉장히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팔도 못 드세요. 근데 팔이 이렇게 꺾여서 연예인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데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옛날에는 쌍차 친달됐다 그러면 천막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투쟁이 나아가는 거지?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이 됐다면 진짜 열이 받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 다들 경찰서에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자이기 전에, 이거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노동자이기 전에 그리고 쌍용차 해보자이기 전에 우리가 한기안에서는 조합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니, 아저씨들이라고 얘기해요. 아저씨들이고 진짜 한 분 한 분 다 가족이 있으시고 친구가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신 정말 지극히 평범하신 그런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진짜 말로만 쌍차투쟁 4년이지 진짜 이 기가 막힌 세월 4년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오르면서 새삼스럽게 내 마음이 되게 쓰라리고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오늘 천주교계 분들과 같이 미사 드리고 오늘 일정 보내면서 느끼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6월 항쟁의 의미는 힘든 사람들과 서로 힘이 되어주는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기독교계에서도 열심히 대학 내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기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지원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기도회나 문화제가 있을 때 종종 나와서 이렇게 리코더를 불곤 하는데요. 오늘도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과 또 고된 하루 보내셨을 쌍차 부장님들 연주 들려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주할 노래는 학교 가는 길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노래일 텐데 연주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번 더 한 곡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노래, 그리고 함께 부르실 수 있는 노래. 저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자리, 이 순간이 서로에게 좀 힘이 되었으면, 항상 곁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 사랑 내 곁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만 아시는 분은 함께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이렇게 느끼셨으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짧게 하셨어요. 더 할 거라고 좀 봤는데, 예, 그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왜 기회가 계속 있냐면요. 제 목소리가 좀 쉬었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정보관들이 저를 찾아오는 횟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충분하게 경고했습니다. 언제 끝낼 거냐? 뭐 정당 연설의 범위를 살짝 넘어간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를 괴롭힐 때마다 1시간 늘린다라고 했는데 약속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긴급 투입된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또 노래하시는 분들 모셔야 되는데 잠깐 양해를 구하고 긴급 투입하겠습니다. 남대문 경찰서가 가장 싫어하는 팀입니다. 혹시 꽃보나 집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함께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이 중에 또 연예인 계신 분들도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우리의 몸으로 한번 쟁취해보겠다. 정말 당당하게 열심히 하루 종일 투쟁해서 사상 처음으로 연행된 경찰서가 아니라 남대문 경찰서 한방부트로 가서 정말 제대로 투쟁하고 온 동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쌍용차 범대위, 그리고 사내하청 대책회의, 그리고 수많은 우리 투쟁하는 동지들 뿐만 아니라 인권단체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권단체 연석회의에 공권력 감시 대응팀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깁니다. 공감대라고 보통 하는데요. 여기서 활동하시는 한 분 모시고 꽃보다 집회 2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과 공감하는 시간 긴급 투입합니다. 정록 활동가를 힘차게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록입니다. 5월 29일 날 꽃보다 집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집회 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모인 사람들이 경찰이 저희를 막아도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좀 이렇게 싸우면서 보통 이렇게 경찰이랑 몸싸움이 벌어지면 저희의 이 힘으로 물리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걸 좀 직감을 하게 되고 지루한 대치가 이어지거나 그 이후에 이제 일정하게 정리되는 판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집회가 되었었잖아요. 근데 그날은 이 화단을 포함해서 이 일대가 다 우리의 집회 장소이고 우리의 집회 장소에 너희가 함부로 이렇게 경찰이 들어와서 자리를 점거하고 우리를 뒤에서 포위하고 곳곳에 차벽을 둘러싸고 이런 상황에서 집회를 할 수가 없다. 너네 다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경찰을 밀어내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랬을 때 경찰이 당연히 저희를 최루액으로 쏘고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사람을 연행해갔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함께 가졌던 기세나 기운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힘이 없고 억울하니까 이대로 당한다. 그래 어쩔 수 없이 체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밀어내고 나에게 최루액을 쏘는 경찰한테 쫓아가서 너 이름이 뭐냐고, 너가 소속이 어디고, 너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고 한 명 한 명들 다 이렇게 쫓아가면서 바득바득 이렇게 도대체 너가 뭘 잘못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날 집회에 모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차게 싸웠습니다. 특히 남대문 그 경비과장이 저기 방송차를 너무 사랑해서 항상 저기 앉아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이렇게 경찰들이 항상 법을 읊조리면서 집시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고 하는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너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마음 하나로 그날 힘차게 싸웠는데요. 그날 이후에 바로 남대문서가 이곳 집회 신고 낸 것에 대해서 다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5월 29일 집회 그 건으로 집회 시 제대로 해보자고 빠득빠득 따지면서 끝까지 힘차게 투쟁했던 사람들에게 한번 본보기로 맞아보라 하면서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금지 통보 이후에 이 대학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금지 통보된 불법 집회니까 2명 이상 있으면 집회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어떤 공간을 열려고 하는 모든 시도 자체가 다 이렇게 차단이 됐었던 거고요. 그게 지금까지 지루하게 이어져 오다가 오늘 월요일에 이렇게 싹쓸이 철거가 일어날 줄은 차마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금지 통보 이후에 집회 시를 제대로 해보자는 그 모임에서는 이후 대응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 날 쟤네가 했던 것들 다 저희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법적 대응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집회 방해죄로 정확하게 선언하면서 형사 고소까지 모든 것들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쟤네가 한 발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설마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되게 오늘 아침에 그런 소식을 듣고 좀 반성을 많이 했고요. 이렇게 저희가 5월 29일 그날 한번 뭐 보여주기 식으로 또는 최성형 괴롭히려고 그날 집회한 게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투쟁하는 사람들은 집회에 시위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갈지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알릴지에 대한 우리의 기세와 정신을 합의하고 선언하는 자리였던 거고요. 그 정신은 29일 집회 그대로 보낼 수 없고 끝까지 대응하겠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갇힌 꽃보다 집회 2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고민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29일과 오늘 있었던 경찰의 만행과 경찰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조목조목 짚어내고 이에 함께 할 수 있는 법정 대응까지도 선언할 자리가 될 거고요. 금요일 저녁에는 갇힌 꽃보다 집회 2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그날 했었던 정신을 가지고 그 이후에 남대문서가 저에게 이런 식의 치졸한 보복들을 하고 있는데 절대 굴할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함께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이 대한문에서 저 경찰들에게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저희의 이야기를 온몸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긴급 투입한 거에 비해서는 아주 긴급한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차분하게 어떻게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서 꽃보다 집회할 건지 여러분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꽃보다 집회 1도 그랬습니다만 뭐 주최자가 사실은 따로 없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날은 진행을 하다가 이 최루행을 많이 맞지 못하고 또 우리 후배동자 연행이 됐는데 좀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꽃보다 집회 2에서는 절대 진행이니 뭐 이런 거 안 하고 최전선에서 제대로 맞고 갈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결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믿겠습니다. 그럼 정말 오래 기다리셨고 오늘 행사의 아마 마지막 공연이 될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 김창석 우리 학생께서 노래 공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김창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했던 오늘 하루는 쉬엄쉬엄 쉬어가는 하루였는데 아침에 이런 소식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분향소를 경찰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철거하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부를 곡은 담쟁이라는 곡인데요. 오늘 상황에서만큼 연대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대의 중요성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병 어쩔 수 없는 병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지력을 모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병.
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저벽을 올라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저벽을 올라간다. 흐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바다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구원하겠습니다. 든든한 연대로 저벽을 넘어가자.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저벽을 올라간다. 부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바다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벽을 넘는다. 벽을 넘는다. 벽을 넘는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벽을 오른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공연하신 분들 중에 한 번도 아주 크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예. 예, 아주 그냥 외면하고 들어가셨는데 사실은 기회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 공연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저를 방해하면 저도 약속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자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회자가 조금 길게 얘기하고 준비된 발언자들 중간중간에 조금씩 더 투입하고 뭐 이래야 된다는 또 몇 분의 요청이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도 끝이 있는 건데 자꾸 방해하면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발언은 한 분이 더 계신데요. 이분 발언을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히든카드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 중간에 또 여러분 가실까봐 그 히든카드는 이분 발언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기자회견, 미사, 정당연설에
정말 최근에 투쟁 많이 하신 분들 히든카드 아마 예상이 될 텐데요. 예, 어쨌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마지막 발언입니다. 우리 진보신당의 심지훈 당원님 모실 텐데요. 최근에 연행된 적이 있었죠. 어디 계신가요? 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생들. 저는 진보신당 그 당비 셔틀을 맡고 있고요. 처음에 원래 사회당 당원으로 가입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당원 교육 한번 나가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나가지 않고 그냥 한 달에 5,000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고 서울 소재 S대학에 다니고 있는 신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이 굉장히 긴 집회와 수많은 연대 발언으로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셨겠지만 솔직히 조금 지겨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저기 계신 경찰 여러분들을 솔직히 가끔 싫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사실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경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경찰 여러분 노조 만드세요. 그러면 저희가 꼭 연대해가지고 함께 할 수 있게 같이 노동자로서 어때 좋지 않나요? 우리 같이 이런 데 나와서 투쟁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경찰 여러분들 꼭 노조 만드세요. 투쟁! 예, 제가 히든카드를 남발했기 때문에 그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짧게 끝내시다니요. 예, 히든카드 하여튼 준비되는 거 제가 확인했고,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마지막 발언이 될 수도 있고 1박 2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이 고민을 할 문제고요. 저희들이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분을 발언 신청을 제가 처음부터 했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저도 너무 많이 부담이 되었는데 우리 동기들 함께 힘 모아주신 분들의 힘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로 했습니다. 한상균 전 지부장님 바로 앞줄에 앉아 계셨는데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투쟁!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몸이 좀 그렇습니다. 좀 나약하죠. 맞은 것도 얻지 못하고 내려온 나약함에다 또 이렇게 할 이야기도 못하겠다라는 나약함으로 대꾸를 했는데 많은 양심과 정의의 힘들이 떨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열기를 받았습니다. 탄압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굴복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땅을 박차고 일어나는 노동자의 배짱으로 이 세상의 주인임을 우리는 결코 주저하지 않을 거라는 우리들의 방식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16년 전 민주항쟁을 또 저희는 그의 쌍용차 노동조합을 결성했던 우리들의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민주주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군사독재를 시민의 힘으로 떨쳐내는 것이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조합은 민주주의보다 우선하다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선택된 이명박이 그놈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됐습니다. 우리 힘이 약해서
그들의 뜻대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로 가정을 파탄내고 있지만 손배 가압류라는 그야말로 악랄한 방법이지만 우리의 분노를 꺾을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중 가장 폭력적인 것이 적어도 이 땅에서는 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선진 유럽에서 미국에서도 해고는 노동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만 살인이라는 말은 아마 이 나라에서 처음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짓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주머니만 생각하다가 깃발만, 단결 깃발만 따올로 외롭게 했던 지난 시간들은 너무나 뼈아픕니다. 이제 다시 회복하는 길이 점점 더 멀어만 지고 있는 그런 현실 앞에 참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노동위원회라는 그야말로 그럴싸한 포장으로 정규직이 거들나고 온갖 형식의 자본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차별의 임금 구조로 언제 잘릴 수 모른다는 해고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의 미래들이, 젊은 학생들의 미래들이, 내 자식들의 미래들이 어떤 희망으로 가야 된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늙은 노동자들의 마음은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양심과 정의는 노동자들의 아픔과 차별들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나서주고 있습니다. 바다에다가 아무리 흙을 쳐부어도 노동자들의 분노를 다 덮을 수 없음을 우리 시민들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사가 진행된 걸 보았습니다. 철탑했을 때 100여 명에 넘는 신부님들이 장엄한 의식으로 쌍용차 사태를 해결하겠다라고 소년님과 신도들 철탑 밑을 가득 메웠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영은 주교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요즘 너무나 열정적으로 미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장동훈 신부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투쟁의 현장에 존경의 이름으로 나선 지가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올라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쌍용차 사태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본의 욕망, 천박함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해결책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양심과 정의로 풀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쌍용차는 노동자들의 대화 의혹에 문을 굳게 잠그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또한 약속을 저버리고 노동자들의 죽음과 삶의 파탄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해결 조작만으로 쌍용차 사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노동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이영훈 노동비서관, 이명박, 조현호 3.1 회계법인 삼성 KPMG 파산사부 고용한 판사, 그야말로 이 나라를 지배하는 기득권들이 합작해서 3천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는 대학살극이었습니다. 이런 음모들은 모두에 이야기했던 온갖 탄압의 방법으로, 치졸한 방법으로 덮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24명의 영혼들을 모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쌍용차가 이 나라 정부가 명예를 회복하고 공장 안과 밖으로 갈겨져 있는 노동자들이 전출을 다 바쳤던 공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장 속에서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억울한 영혼들을 민주광장에서 이루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올 때까지 동지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나름대로 우리 방식대로 가는 성찰을 했다고나 할까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쉽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로 가는 길은 지치지만 마음으로 가는 길은 멈출 때, 포기할 때 지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두 명의 마음으로도 우세를 자를 수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양심과 정의의 이름으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신들로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악의 구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재벌공화국을 다시 국민의 힘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함께 보내주는 많은 동지들의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 탄압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정리해고가 가장 천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이 나라 천박한 자본들의 비정규직 악법들을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는 그 길을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고 승리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늦은 시간에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해서 한상균 동지가 그 목소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아까 예고 드린 것처럼 히든카드가 올 때까지 저희들 잠깐 다른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기로 그렇게 또 협의를 했습니다. 히든카드가 언제 올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출발했다라는 소식은 있습니다. 히든카드가 뭔지 궁금하세요? 네. 제가 알려드려야 이 자리에 함께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양재동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많은 농성장에 저 같은 사람 가면 별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예, 먹을 거면 축내고 가기 때문이죠. 예, 우리 동기들 정말 새벽 그 이른 시간에 1인 시위를 많이 하는데 그 새벽 참을 준비하려면 몇 시간 전부터 반찬거리며 다 사서 구입해서 만드는지 아시죠? 예, 열 몇 시간씩 걸립니다. 워낙 다량을 준비하기 때문에 토닥토닥 밥차 동지들이 양재동에서 좀 잠시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실 거고요. 아직 새벽에 투쟁을 같이 안 하신 분들은 그 맛을 잘 모를 것 같은데 오늘은 심야 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끝까지 지켜주시면 토닥토닥 밥차 동지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히든카드였고요. 밥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눌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틈을 보이면 안 되는 이유 잘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을 팍 뜨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아마 상황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드린 겁니다. 오늘 폭력사태의 책임자인 남대문 경찰서 그리고 경비과장이 기자회견과 정당 연설회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그리고 주변에 꽃을 빙자해서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는 이 행위를 중단한다면 즉 경찰 병력을 물린다면 저는 더 이상 마이크 잡지 않겠습니다. 밥차와 함께 신나게 놀면서 우리의 투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허튼 말이 아닙니다. 지난 한진중공업 85크레인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72시간 연속 정당 연설회를 지역의 동기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에는 청와대 앞에서 이틀 연속 9시간씩 단 한 번도 끊김없이 끝까지 투쟁했습니다. 함께 투쟁했던 우리 쌍용차 동기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더 큰 투쟁을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분향소 우리의 힘으로 다시 여기에 세우고 우리의 노동자들, 해고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권리를 다시 찾아오는 길입니다. 밥차와 함께 아름답게 이 시간을 지낼지 더 빡센 투쟁으로 이 자리를 지킬지 경찰에게 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밥차가 올 때까지 그렇지만 너무 흐트러지지 마시고 이 자리를 잘 지키시면서 알아서 편히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까지 함께 했습니다. 진보신당 부대표로 알려져 있는 정진우였습니다. 투쟁! 고맙습니다. 신부님들도 밤을 새시네요.
여기 지금 경찰들 일렬로 지키고 있습니다. 드디어 밥차 도착. 와. 준비가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떡볶이. 아우, 맛있다. 떡볶이랑 라면. 진보신당 밥차예요. 우리 먹투하고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신부님들도 저기 뒤에 계신데. 배고파서 뒤지는 줄 알았는데요. 밥차가 와서 밥 먹고 있습니다.